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제일 앞부분에는 상황극을 넣습니다. 처음에는 제목을 딱 쓰고 스케이트는 사랑을 싣고 이렇게 쓰고 바로 설명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대개 다. 그런데 저는 그 글 쓰는 스타일을 약간 달리 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앞에다가 상황극을 집어넣는 버릇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글인 경우에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상황극을 쓰는 거거든요. 대화를 집어넣어서 좀 글 자체를 풍부하게 만든다 그런 거고 뭐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먼저 딱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생뚱맞게 바로 대화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춥지 않니? 네, 몸에서 열나는데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타라. 네, 이제 익숙해졌어요. 스케이트 날은 잘 갈았지? 아까 갈았더니 아무 문제 없어요. 추우면 저기 가서 오뎅 사 먹고 국물도 좀 마셔라.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추워지면 그때 사 먹을게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빨리 엄마한테 와야 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제는 부딪혀서 넘어질 일도 별로 없어요. 잘 피해 다녀요. 그래, 항상 조심해야 한다. 네, 한 바퀴 더 돌고 올게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화일까요? 엄마와 아들.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나눈 대화예요. 스케이트장에서. 근데 이 스케이트장이 좀 특이합니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나이가 어려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일기예보로 알려주는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인 때가 많았다. 40년 전에는 그랬다. 국민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어리고 키도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젊은 엄마의 마음은 높아심이었을 것이다. 학교 운동장에 스케이트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겨울에 우리 학교의 운동장은 스케이트장이 되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원자 신청을 받았다. 학교에 스케이트장을 만들 것이니 신청자는 돈을 내고 회원권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인근 사설 스케이트장과 비교해도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기에 나를 포함해 많은 아이들이 신청했다. 우리는 스케이트장이 학교 운동장에 만들어지는 신기한 과정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포클레인이 운동장 바닥을 커다란 원 모양으로 파내기 시작했다. 전체 모양은 올림픽 경기장의 육상 트랙과 같았고 트랙 가장자리에는 불룩하게 둔덕을 만들어 모양을 만들었다. 그 위에 거대한 비닐을 겹겹이 쌓으며 펼쳐나갔다. 그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물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한도 끝도 없이 물을 쏟아부었다. 그 넓은 운동장을 물로 다 채웠으니 어마어마한 양이 쓰였을 것이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와 친구들은 그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봤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물은 얼음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신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다. 우리 학교에 스케이트장이 생기다니.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는 학교 운동장을 스케이트장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신어보는 스케이트는 영 불편해서 그걸 신고 똑바로 서 있기도 쉽지 않았다.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발목이 좌우로 사정없이 꺾였다.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중심 잡기도 어려웠으니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형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부러웠다. 나도 언젠가는 저 형들처럼 잘 타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어깨 너머로 배운 기본기가 오죽했을까마는 그래도 날이 지날수록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랙을 돌 때는 한 방향으로 도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지만 트랙 안쪽에서 자유롭게 연습할 때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친구들과 부딪힐 일이 많았다. 그렇게 부딪히고 넘어지며 실력이 조금씩 나아졌다. 하루는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어디선가 조그마한 모터가 맹렬히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 위가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하늘 위에서 나는 소리였다. 우리는 일제히 그곳을 쳐다봤다. 유선으로 조종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 비행기를 보고 있노라니 얼마나 황홀했는지. 조립식 장난감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나는 그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저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나도 갖고 싶다. 가질 수는 없으나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우리 학교와 담장을 맞대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누군가 그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던 것이다. 담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보이진 않았지만 부잣집 아들임이 분명했다. 그게 드론 아니에요? 아, 그 당시엔 드론이 없었죠. 그냥 선이 달린 유선 비행기예요. 보통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하잖아요. 무선 조종. 근데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선이 있는 거라서 무선만큼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성인이 된 지금도 유년의 기억들은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다. 작년에 드론을 구입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유년의 기억들이 동기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버지한테 돈을 타서 쓰던 시절이었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고 잤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뭘 살 수가 있으니까 드론을 딱 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풀이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해 겨울에는 어느 정도 스케이트의 기본기를 마스터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사설 스케이트장에 다녔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설 스케이트장은 더 넓어서 트랙을 한번 도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물론 사설 스케이트장이 훨씬 좋고 편리하기는 했지만 내게 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유년의 기억들은 모두 학교 운동장 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영하 20도라는 기록적인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스케이트장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갈 때까지 줄곧 자리를 지키고 말이다. 그러나 자리라는 것은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대기실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다. 그냥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아이들이 지쳐서 더 탈 수 없다고 할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 어머님들 왜 춥지 않았겠는가? 영하 20도의 날씨에 6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녀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으며 추위를 추위로 느끼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모성의 위대함이다.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자식이다. 어머니라는 이름 안에는 위대함이라는 속성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하다. 신성한 이름 어머니요. 이렇게 해서 딱 끝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쓴 거고요. 자서전이라는 게 이런 거지 뭐 별거 있어요? 그렇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거는 좀 특이했다. 사설 스케이트장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파가지고 만든 스케이트장이라서 더 재밌게 놀았다. 또 엄마가 와서 거기서 내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서 주었다. 감사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행복하게 네. 보셨어. 뭐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게 충분히 자서전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 기억, 글감 이런 거를 총집합해서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단편적인 기억을 우선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글감이고 그 글감을 어떻게 잘 엮어 나가느냐 요것이 제일 어렵고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글쓰기 실력은 뭐 단기간에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실력으로 하시되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글감 찾는 거. 기억 찾아서 그 기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글화시키느냐
그 작업까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주제를 드리고 그 주제가 생각이 나게 만드는 기억을 계속 새롭게 떠올리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글을 써내게 만드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걸 잘 따라 하시면 멋진 자서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